지금 한동대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국제지역학과입니다. 국제지역학과 김준영 교수님. 네. 예, KBS 오늘 방송 특파원으로 오늘 있는. 예. 처음 들으시죠? 예, 뭔가 좀 예. If I had not been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would right now, in my opinion, be in a major war with North Korea.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우리는 지금 전쟁을 피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연설 들었고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는데요. 27일 날 아시다시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반도 외교 전문가 김준영 한동대 교수님 나와 계신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황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해 주실 분입니다. 이게 정말 직접 현재 가신 예정입니다. 지금. 예? 예정이라고 해야지. 예정이라고요? 네. 이번 실무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미 실무 협상. 한마디로 분위기가 아주 좋다. 한마디로 분위기가 좋다. 예. 그렇게 보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2박 3일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 단판이 끝났을 거다.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본다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사실상 이 회담의 성격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1월 18일 김영철의 방미 전까지 어떤 회담도 그러니까 한번 만나자 뭐 이런 얘기는 했어도 한 번도 협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의 첫 번째 실무 협상인데 실제로 정상회담은 한 달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20일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이게 뭐냐. 평양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2박 3일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게 속성반이다 이게. 집중반이다. 그러니까 2박 3일로 해서 지금까지 못했던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나오면서 한두 번 더 만날 필요는 있지만 분위기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만약 몇 개월 남아있는데 분위기 좋다면 외교적 용어겠지만 사실상 지금 어떤 의미에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북한에서 미국을 비난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뭔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뒤집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네. 네. 그리고 보통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런 게 있죠.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실무진에서 이미 그 물밑에서 팍 이게 다 해놓고 이제 거의 다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예. 6월 12일은 그렇지 않았죠.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전날 밤까지 사실 네. 성킴과 이렇게 만나서 네,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진도를 확 땡겨와서 네. 빼와서 그렇게 보시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두 나라 다가 북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이런 이유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사실상 뭐 작년에는 좀 교착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평양 정상회담이 뭔가 동력을 주고 싶었는데 연말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기싸움의 여유가 있었는데 네. 지금 원래 2019년은 사실상 남북미 모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회면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일종의 긴급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년사에도 사실상 이번이 그렇게 봤고요. 예. 그다음에 왜냐하면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1년 반 동안 이 비핵화하겠다는 의사를 다 밝혔는데도 이번에 마저 뭐가 나오지 못한다면 예. 사실상 자력 경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많고요. 북한 주민들을 설득할 만한 그렇죠. 동력이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사실상 거죠. 신년사에서 플랜 B로 사실상 도발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번이 안 되면 뭔가 자력 경쟁을 통해서 후위를 도모하겠다고 오히려 플랜 B를 놨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더 급한 거는 사실상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사면 초과이고 하원이 민주당에서 장악이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특검이 목을 조여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사실 그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특검 좀 하지 말자고 얘기할 정도로 급하단 말이에요. 그중에 가장 뭔가 자기 히든 카드가 잘하고 있는 것이 사실 북미고 북한 문제라면 그 여론조사가 한 70% 정도 그렇죠. 찬성하는 걸로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그렇죠.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한미의 선거 일정이 네. 후반부에 가면
선거로 확 그냥 소용돌이 속에 가기 때문에 네.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이 상반기가 중요하다고 보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카운트다운에 뭔가를 이번에는 이뤄내겠다는 그 공감대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두 나라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구를 그렇죠. 마련해내야 맞습니다. 된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 이렇게. 그러면 실무 협상에서 어떤 걸 좀 주고받았을까요? 결국 이번에 2박 3일 동안 보따리를 내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보따리를 풀어놨을 거고 네. 북한한테 원하는 것, 그때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북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줄 수 있는 것들인데요. 한 리스트를 이렇게 해보면 예. 북한이 줄 수 있는 보따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동결이고요. 동결. 우리가 미래핵, 현재핵, 과거핵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해하기 좋게 미래핵은 이미 북한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험 미사일 발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얘기했고. 예. 그런데 미국은 일각에서 지금 비난을 하지만 북한이 현재 핵 지금 돌리고 있는 핵에 대해서 네. 약속한 적도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돌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핵 물질을 지금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 그러면 이걸 멈추는 게 필요하겠죠. 네. 지금 미국 내부에서 그걸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과거 핵은 만들어 놓은 핵입니다. 예. 이제 이 중에 보따리에 뭘 집어넣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 집어넣기에는 북한도 카드를 남겨놔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 네, 북한이 남겨놓은 게 현재핵과 과거핵으로 본다면 그렇죠. 이걸 얼마만큼 집어넣을 거고 미국은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거기에서 현재 핵도 동결시키고 과거 핵도 일부 또는 전부를 가져오고 싶겠죠. 그럼 미국이 가지고 있는 보따리는 뭐냐? 그렇죠. 그게 뭐냐?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북한한테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는 나왔죠. 인도적 지원은 이제 비건 대표가 지난해 말에 나왔고 예. 그다음에 이제 종전선언. 그다음에 이제 그 연락사무소인데요. 예. 이 두 개는 사실상 6월 12일 날 이면 합의에서 구두로 예.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내 반대에도 부딪히고 사실상 약속을 어긴 셈이죠, 미국이.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이 정도 가지고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적이지 않은데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를 줄 수 없다고 나중에 사실상 어긴 건데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만 줘가지고 북한이 결국 6월 11일과 똑같은데 네. 우리한테 너무 많이 가져는 거 우리가 등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북한이 원하는 게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종전선언을 넘어서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일종의 기구를 만들자. 협의체를 만들자. 이게 과거 9.19 공동성명에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제재 완화입니다. 이 제재 완화는 미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유엔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미국은 선비핵화, 후제재 완화라고 다 할 때까지 제재는 절대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 예. 좀 유연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우회 또는 부분 해제입니다. 그 중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상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몇 개를 제시를 했죠. 개성, 금강산.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게 북한에게 석유 쿼타를 딱 한정해 놨는데 예. 그거를 좀 늘려줄 수 있다. 에너지. 예, 에너지. 석유의 이제 그 수입량, 예. 정제류의 수입량을 좀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 정도이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남북 철도 연결 같은 걸 좀 면제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 정도. 예. 지금 그러면 북한이 그 정도를 내놓고 어쨌든 양쪽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협정이 잘 될 건가 보는 건데 네. 여기서 지금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북한, 미국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사실 대한민국 이익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 아까 그 일정을 만약 우리가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말대로면 우리의 외교력이 어마어마한데 전 그 말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북한과 네. 미국을 움직여서 우리 일정에 맞출 수 있다면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못하고 하더라도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말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죠. 예,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뭘까? 대한민국의 국익이 그렇죠. 제일 중요한 왜냐하면 거니까. 지금 오늘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중대한 고비다. 남북 관계가 차원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다. 왜냐하면 남북이 지금 3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뭘 못했냐 하면 남북 관계를 진전을 시킬 수 없었잖아요. 그건 예. 바로 제재 완화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를 하고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하면 예. 남북은 그냥 남북 관계는 순풍을 달 수 있죠. 그리고 답방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답방도 의미가 있고 그렇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여론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지금 보니까
곧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과연 이런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의 개선이 왜 이렇게까지 필요한 건지, 이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국민들한테는요. 예. 저는 우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양보는 없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생각이 확실하고요. 그런데 그렇죠. 전부 다 포기 안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겠다고 하는 거는 그것은 협상이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불만이 되더라도 북한이 비가역적인 조치를 예를 들면 영변에 대해서 네. 파괴를 하고 동결을 한다면 일단 늘어나는 핵을 멈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비가역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북한한테 비슷한 비가역적인 제재를 일부를 완화하는 정도면 우리에게 득이 된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하고 지지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트럼프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띄워줘야 됩니다. 아까 자기 때문에 전쟁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노벨상이 2월 말 뭐 그거를 보지는 않겠지만 2월 말에 보통 후보를 결정하니까 아. 그다음에 전화를 받아서 당신 덕분이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네.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면 초과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친구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자기를 99.9%는 트럼프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거나 할 텐데 북미 관계에 북미 관계의 예, 타결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그 보증 예. 그러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뭐 빚보증은 쓰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가 북한한테는 미국이 당신들을 공격 안 할 거라는 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 미국한테는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는 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네. 봅니다.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헛말하는 게 아니다. 네. 이렇게 그 둘 사이에서 잘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한미 관계는 지금 괜찮은 거죠? 괜찮을 어떻습니까? 거죠. 저는 사실 예. 이번에 이렇게 2월 12일 때는 사실 네. 우리가 깜깜이었단 말이에요. 네. 뭐 성킴이 판문점에서 만나도 별로 언론이 안 나오고 이번에는 네. 상당히 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내용까지는 아직은 보완이 필요하지만 네. 상당히 공개됐고 네. 또 우리한테 충분히 비건 대표가 설명하고 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갔다가 이쪽 왔다가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교수님 생각하실 때 한반도의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 30초 정도만 얘기해 주신다면. 이거는 엄청난 기회고요. 다시는 예. 우리가 강국의 그것을 벗어나서 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하느냐 마느냐 아주 절대절명의 기회고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랄만한 결과 물론 그걸 실천하는 데서는 좀 어려움이 네. 있겠지만 우리 예상을 벗어나는 큰 딜도 예. 빅딜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